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7시 이제 9분 막 넘어섰고요. 이번에는 월가의 소식 그래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3일차에서 되니까 조금 적응이 되시죠? 네, 이제 뭐 애들 꼬마 애들 이제 아침에 얼굴을 못 보는 게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이제 몸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네, 적응하게 돼 있어요. 이거 아빠 여기 나오니까 유튜브 이렇게 틀어서 아빠 저기 나오네 요거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으세요? 그 꼬마 애들이 잠이 많아요.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큰 녀석은 미래 희망의 유튜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이렇게 유튜브에 나오는 걸 굉장히 또 좋아하겠네요. 좋아하고 또 회사에 이제 그 장비들이 좀 있거든요. 저희들이 주말에 와서 찍는다고. 네, 근데 본인은 이제 게임 유튜버가 지금 아이들이 또 그걸 좋아하니까요. 자, 열일하고 있는 아빠 이완수 대표. 자, 주식시장 분위기부터 먼저 쫙 보자면 와 뉴욕 시장이 진짜 강한 것 같아요. 그래요. 한번 지표 한번 볼까요? 지표 한번 보시면은 다 이제 파란색인데 이제 S&P하고 나스닥만 빨간색이에요. 다행히 사람들 이제 많은 분들이 한숨을 좀 돌렸어요. 그러니까 국채가 한 마이너스 8.7bp 정도 떨어졌고요. 수익률이. 그다음에 이제 유가가 77달러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매크로 시장이 조금 안정화됐고요.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의 이제 반도체 지원법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조금을 인텔이 아마 우리나라 돈 한 5조 원 정도 먼저 수령할 거다. 이제 요게 지금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빅테크하고 반도체주들이 시장을 좀 끌어올렸고요. 그다음에 이번 달 마지막 주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을 돼요. 그다음에 이제 필수 소비재 쪽들에서 조금 이제 홈디포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조금 이제 반응하고 이번 주요? 다음 주 아니에요? 다음 주요. 다음 주. 다음 주.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좀 되게 긍정적으로 전망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기대 쪽으로 많이 좀 기울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산타랠리 얘기가 벌써 나오더라고요. 11월도 아직 안 지났는데. 그 뭐 캐롤도 아직 안 나왔는데 벌써부터 산타랠리가 나와갖고. 그래서 시장은 지금 뭐 제가 잠깐 뭐 뉴스 한 2개 정도 들고 나왔는데 보시면은 벌써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 다른 것보다 이제 골디락스인 것 같아요. 지금 미국 경기 지표들이 아주 좋지도 않고 그다음에 아주 나쁘지도 않은 약간 뜨뜻미지근한 상태. 이런 상태에서 아마 주가가 적정한 수준으로 연착륙을 할 거다. 그런 와중에서 이제 산타랠리가 이제 지속될 걸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동안 저평가된 업종 쪽이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반대쪽에서 이제 이건 지금 뭐 산타랠리보다는 그냥 약세장 랠리다. 왜냐하면 이미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황에서 10월달 조정 많이 받았잖아요. 그 상황에서 지금 약간 상승하는 정도고요. 그다음에 연준이 아직도 금리 인하 시기를 내년 하반기나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 고금리를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 전반기까지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시장은 약세장 랠리에 불과할 것 같다는 이제 비관론도 지금 같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요. 이분은 근데 이 윌스님은 정말 주야장천 늘 약세를 약세론을 필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 얘기도 뭐 시장에 어떻게 영향이 아직도 있는지. 저희들은 이제 항상 이제 전망하시는 분들은 한 방향으로만 가야 된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래야 맞아야 된다. 근데 쿨하게 자기가 틀렸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약세를 이야기했지만 시장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인정하는 것도 좀 멋있지 않을까요? 그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닥터듬 교수님도 이제 기자들이 이제 한 2018년도에 계속 물어봤어요. 아니 장 폭락한다는데 왜 자꾸 장이 올라요? 그랬더니 야 5번 중에 3번 맞추면 됐지. 어떻게 5번 다 맞히니 그럼 내가 돗자리를 깔아야 되잖아. 그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을 그러니까 약세장을 워낙 그 데이터를 자꾸 보시는 분은 약세 쪽으로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에서는 좀 산타랠리 좀 기대하는 지금 분위기다 모습이다. 특히 이제 빅테크 쪽하고 반도체 쪽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이제 또 보조금 받는 회사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런 회사들 쪽이 아마 이쪽에 좀 몰려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좀 성과를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실적 발표한 기업들 몇 가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버의 실적이 발표가 됐고요. 장중에
전에 3.7%까지 네.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버에 대한 사실 그 이제 실망감이 사실 코로나 때 많았었어요. 이 상태로 가다가는 택시 뭐 영업도 안 되고 다 망하겠다. 그런데 재빠르게 그때 이제 딜리버리 서비스죠. 이제 택배 서비스. 우버 이츠. 예, 그렇죠. 이츠 이런 걸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사실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기사에도 나왔지만은 장중에 이미 어닝 쇼크라기보다는 뭐 신문에서 어닝 쇼크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매출도 한 기대치에 조금 약간 이제 약간 뭐 미스한 미스했고 EPS도 거의 이제 뭐 약간 미스한 정도였는데 네.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냐 시장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반적으로 딜리버리라든지 이제 모빌리티든지 아니면 이제 딜리버리 이제 플랫폼이든지 전반적으로 이제 매출액이 떨어지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네. 이 정도면은 괜찮다. 그 다음에 가이던스 쪽은 조금 약간 이제 낮춰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이제 플랫폼 서비스 쪽에서는 매출이 괜찮지 않겠냐 하면서 지금 장중 한 4% 정도 올랐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이제 우버도 당분간은 이제 뭐 시장에서 더 저평가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이 정도 이제 매출을 보여줬으니까 그리고 비즈니스도 이제 확고하게 이제 모델을 이제 보여준 상태다.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버 같은 경우에도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월간 활성 이용자 수에 굉장히 네. 또 의미를 부여하는데 맞습니다. 이 부분도 네. 증가를 했고 최근에 또 아이비 쪽에서 우버에 대한 투자 의견 상향이나 네, 긍정적으로 맞습니다. 보는 네. 뷰가 좀 많아져서 향후에도 또 주가가 또 어느 쪽으로 움직이게 될지가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이어서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예. 국제유가의 하락과 함께 조정을 받았는데 실적 발표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다. 될지 바로 됐는데, 나왔네요. 예. 어닝 서프라이즈가 됐어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한번 그래서, 애프터마켓 예. 음식 볼까요? 예, 보통 이제 뭐 기대치는 매출이 한 26% 정도 감소하고 네. EPS도 한 64% 감소할 거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이제 3분기 실적이잖아요. 그래서 7, 8, 9월 달에 유가가 WTI 유가가 한 $80 수준이었어요. 그 약간 밑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그래서 힘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한 $90까지 올라온 것은 사실 이제 10월 달 넘어서거든요. 10월 달 들어와서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약간 실망감이 있을 거다. 그다음에 이미 먼저 발표한 이제 쉐보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엑슨모빌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렇게 큰 기대치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안 되겠다 싶었는데 지금 보니까 데이터를 보니까 작년이죠. 2022년도에 하루에 지금 168만 배럴을 이제 생산을 했었어요. 116만 배럴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3분기까지 해서 122만 배럴을 지금 생산하는 속도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매출이 지금 나온 것을 보면은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이 이제 보통 한 31억 달러. 그다음에 EPS도 1.2달러. 그래서 순이익도 지금 한 12억 달러 정도가 나올 정도로 돼서 시장 전망치가 되게 좋아졌어요. 네. 갑자기. 그래서 또 이제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10월 달부터 유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다 하면서 그 시간 외죠. 네. 시간에서 1.33% 네. 오르는 $60가 넘어서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보니까 지금 쿠팡을 말씀하셔서 쿠팡의 주가를 보니까요. 쿠팡도 실적 발표를 했네요. 네네네. 7.85%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본장에서는 2% 올랐는데 지금 보니까 3분기 매출 8조 원을 돌파를 했고 시장에 역대 최대 매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에는 8조 1,028억 원 그리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이 영업이익이 1,146억 원, 8,748달러.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이것도 역시나 증가를 했고 그렇죠. 5개 분기 연속 흑자인데 시장 예상치보다는 하회를 했을까요?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하네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시장에서 이제 플랫폼 회사들이죠. 이제 뭐 딜리버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모빌리티 쪽 관련돼 있는 이제 물류라든지 뭐 이렇게 사람을 계속 이동시키는 이제 플랫폼 쪽에 전반적인 이제 비즈니스가 네. 향후 이미 이제 포화 상태에 와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그쪽 비즈니스들이 조금 이제 향후 이제 뭐 4분기 매출 전망을 좀 낮춰잡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커갖고 네. 사실 실적이 웬만큼 나와갖고는 쉽지가 않아요. 지금요. 이쪽 분야는요. 네. 제가 쿠팡을 정말 많이 이용하거든요. 새벽 다 그렇죠. 배송이 네. 너무 네. 편해가지고 네. 네.
그 카드 명세서를 어저께 봤는데 쿠팡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 맛들리면 끊을 수가 이거 없죠. 쿠팡을 끊어야 되나 네. 그 생각을 할 정도로. 네. 근데 어쨌든 그, 실적은 잘 네. 나왔지만 지금 예. 애프터마켓의 움직임이 좀 하락하고 있다라는 네. 거 덧붙여서 함께 그 확인해봤습니다. 이제 옥시덴탈 얘기하면 항상 이제 저희가 버크셔에다 이제 워런 버핏 네. 이제 회장님이 이제 6번째 종목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10월 23일하고 25일 날 이번에 그 392만 주네요. 네. 392만 주를 또 추가로 매수해 갖고 그때 맞아요. 25.78%를 보유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경영권에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갖고 다들 한 10월 23일, 25일에 이걸 추가로 살 때 다들 이걸 왜 사시나 왜냐하면 쉐브론하고 엑슨모빌은 이미 주가가 다 조정받기 시작하는데 네. 그래서 그때 좀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때 당시 이제 쉐브론이 헬스라는 이제 에너지 업체를 인수를 발표한 날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엑스모빌이 파이오니어 내추럴 리소시스를 인수를 발표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나 이 옥시덴탈도 이제 종합 오일 업체는 이제 요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옥시덴탈도 아마 이제 자회사 정도의 분위기 이 정도 될 수 있는 사이즈의 회사를 인수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보고 사신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결국은 버크셔 해더웨이가 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일 그 판매량이죠. 일일 그 산출량을 계산해 보니까 네. 확실히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구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렇게 좀 뭔가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명확하게 좀 파악하면은 네. 주가를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될지 이런 것들을 더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자, 이어서는 리비안도 준비해 주셨어요. 네네네. 리비안을 네. 볼까요? 네. 리비안이 재밌어요. 네. 리비안도 실적 발표를 했어요. 시간 외에. 그래서 원래 이제 매출 예상치가 13억 6천억 달러였고요. 그다음에 EPS는 마이너스 1.36달러 정도 감소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됐었는데 대략적으로 지금 예상치에 이제 부합을 했어요. 그래서 장중에 한 1.4% 정도 상승을 했고요. 시간 외에도 한 0.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매출이 이제 13억 4천억 달러 정도가 나왔고요. 네. EPS는 한 1.19달러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리비안도 주가가 그래도 약간 이제 보시면 EPS라든지 영업이익 손실이 아직도 이제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번에 이제 시장에서 조금 더 주가를 조금 더 이제 좋게 보는 것은 네. 다른 것보다 이제 이 생산 인도 대수가 확실히 눈에 보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평가를 좀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잘 아시피 리비안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아마존이 지분을 20%를 갖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초기에 포드가 한 10% 지분을 투자를 해갖고 사실 디자인이 보면은 포드의 F4 시리즈라든지 이런 아니면 이제 머스탱 같은 딱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미국 그 이제 소비자들하고 특히 캐나다 소비자들한테 좀 먹히지 않느냐. 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을 해서 한 2만 5천 대를 인도를 했거든요. 올해는 5만 대 얘기를 했는데 4분기까지 지금 3분기까지죠. 4만 대를 인도를 했어요. 그리고 연말까지 하면 한 5만 2천 대 정도는 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뭐 악재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은 본다면은 일단은 생산량을 더 늘리기 위해서 지금 시설 설비가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2025년까지 한 25만 대 정도, 20만 대를 더 생산을 하겠다. 네. 이렇게 하면서 지금 계속 CB 발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갖고 주주들의 좀 약간 가치를 희석시키는 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자꾸 가격 인가 이제 이 경쟁 때문에 가격을 자꾸 내려요. 근데 보통 이제 테슬라 보면 우리나라 또 한 6천만 원에서 이제 보통 고가는 한 1억 넘어가잖아요. 근데 리비안 같은 경우는 이제 SUV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픽업 트럭 있죠. 네. 요 같은 경우 한 기본 한 8천만 원 정도 이상 가격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조금 비싸다. 이럴 거면 차라리 이제 F4를 사겠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네. 거기서 조금 약간 밀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올해 받는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리비안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생산 라인 그다음에 그 아마존 택배 차량 있잖아요. 올해 지금 하반기부터 인도를 시작했는데 네. 지금 한 1,000대 정도가 인도가 됐어요. 그리고 내년까지 해서 한 10,000대 정도는 인도를 해주겠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되게 차가 재밌게 생겼어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존 이렇게 마크가 딱 붙어 있는 이러한 차들이 아마 미국하고 유럽을 이제 쭉 휩쓸고 다니지 않을까. 네. 이제 그걸 리비안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리비안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또 네. 리비안의 앞으로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데 네. 일단은 본장에서 1.4% 오름세를 기록했다라는 네.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제도 밤사이에 여러 가지 발언들 연준 관련한 인물들의 발언들이 있었는데 오늘 밤에는 이제 그분이 등판을 하시죠. 네, 오늘 드디어 등판하십니다. 워싱턴에서 이제 국제학술대회거든요. 개회 연설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파월 의장님이 오늘 하시고 개회 연설하시고 그다음에 내일은 이제 포럼에서 또 연설을 하세요. 이틀 연속. 말을 많이 하시네요. 예, 말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지금 기대치가 지금 커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연준 당국자들이 여전히 이제 추가금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앞으로 나올 지표에 따라 정책을 결정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굴스비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카시카라 이름도 좀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 총재은행 같은 경우도 추가금 인상이 필요한지 아닌지는 지표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오는 연준 의장이 과연 이제 시장에서 이미 국채 수익률이라든지 전반적인 채권 수익률이 이제 급등을 했잖아요. 이 부분이 연준의 기준금리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준다면 이제 뭐 시장이 또 편하게 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주요 이제 일정 한번 표를 보시면 이제 오늘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무부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3년물, 10년물, 30년물 만기 국채를 이제 30년물 만기 국채 입찰을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조금 이제 4% 초반대로 10년물 정도가 중반 정도 요 정도에서 더 낮은 포인트대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대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이제 국채 수익률 좀 떨어졌고요. 그래서 네. 내일도 아마 조금 더 국채 수익률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한 4% 초반대까지 10년물 요 정도 좀 기대하는 것을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국채 입찰 관련해서도 앞서서도 이야기를 계속했지만 지금 우리는 다른 것도 보는데 이 국채 입찰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그쵸, 또 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밤사이에는 10년물이 한 4.5 수준까지 다시 좀 안정세를 되찾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인 것 같고 달러 같은 경우에는 큰 지금 최근에 움직이면서 큰 변동성은 없지만 계속해서 좀 안정세를 또 되찾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중동에서 지금 자꾸 국제사회가 이제 휴전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WTI 유가가 지금 $80 밑으로 내려앉았는데 더 내려앉으면은 사실 달러 인덱스도 좀 더 떨어질 수 있다. 안전자산 선호가 더 떨어지니까요.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내일 실적 발표 예정된 기업은 그렇죠. 월트 디즈니 있고요. 예, 드디어 나옵니다. 월트 디즈니. 어떨까요? 막 가격이나 소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컨텐츠들 뭐 무빙 성공도 있긴 하지만 그쵸, 이게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제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 리조트 사업이 이제 가장 메인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만큼 안 올라왔어요. 맞아요. 예, 메인 쪽에서 그래서 약간 시장에서는 좀 약간 낮춰잡고 있거든요. 한번 내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에어버스하고 바이오젠도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일단은 내일은 이제 월트 디즈니에 조금 더 집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밤에 예정되어 있는 이슈까지 쭉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 이 시간 그래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